박순자는 법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이혼 확정 판결문이 들려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김철수와의 인연이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난 거죠.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판결문을 내려다보았어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순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판결문을 가방 속에 넣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그 아파트는 이미 철수 명의로 정리가 끝났죠. 순자는 큰딸 미경이 구해준 15평짜리 원룸으로 일주일 전에 이사를 마쳤습니다. 새 집 앞에 도착한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정리가 덜 된 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외투를 벗어걸고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이제 이곳이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서랍장 위에 놓인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반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반지 안쪽에 새겨진 날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반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어요. 저녁 6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였어요. 엄마 잘 계세요? 집은 좀 정리되셨어요? 응, 괜찮아. 걱정 마.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어,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순자는 짧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미역국과 반찬거리가 조금 들어 있었죠. 습관적으로 밥을 2공기 분량으로 안 치려다가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아, 이제 나 혼자구나. 순자는 쌀을 한 공기만 씻어 밥솥에 넣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연하게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났어요. 텅 빈 맞은편 의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각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철수도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이 전부였죠. 철수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순자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옷장에서 새로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보다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문화센터 입구에 도착한 순자는 안내 데스크에서 수강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요가반, 노래교실, 서예반 등 여러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요가반에 동그라미를 치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를 마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수업은 오전 10시에 3층 요가실에서 시작됩니다. 순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에 내려 복도를 따라 걷자 요가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6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순자와 비슷한 나이대였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구석자리에 요가 매트를 깔았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이영숙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는 석 달 정도 됐어요. 저는 박순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가 동작을 시범 보였습니다. 순자는 서툴게 따라했지만 몸이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옆에서 영숙이 자세를 고쳐주며 격려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1시간 동안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영숙은 순자에게 다가와 물통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문화센터를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5분쯤 걷자 아담한 카페가 나타났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영숙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가 맛있어요. 순자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영숙은 카페라떼를 시켰어요. 커피가 나오자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얼마 전에 혼자 살게 됐어요. 혹시 남편분이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이혼했어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눈이 조금 커졌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영숙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간섭받을 일도 없다고 했죠. 4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숙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했으니까요. 순자 씨도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우리 나이에 뭘 참고 살아요. 커피를 다 마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어요. 영숙이 저녁 먹을 곳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순자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칼국수 집으로 들어갔어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칼국수를 먹으며 영숙은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8시쯤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한편 철수는 회사 후배 박대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에 소주 한 잔 어때요? 철수는 혼자 있기 싫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동네 포장마차에서 박대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철수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대리가 소주잔을 채우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혼하셨다면서요? 철수는 대답 없이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박대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함께 술잔을 비웠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아침마다 문화센터에 나가고 영숙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지냈어요. 하지만 오늘은 통장 정리를 할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탁자에 앉아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와 교통비까지 더하니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빠듯했어요. 이러다간 1년도 못 버티겠네. 순자는 한숨을 쉬며 통장을 덮었습니다. 뭔가 수입을 만들어야 했어요. 순자는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슈퍼마켓부터 들어갔어요. 계산대 옆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죠. 저기 혹시 아직 구하세요? 40대로 보이는 주인이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몇 살이세요? 65살이에요. 아, 죄송한데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순자는 실망한 표정으로 슈퍼를 나왔어요. 다음으로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주방 보조 일을 한다는 구인 광고를 봤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예요. 여기는 서서 일하는 게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죄송해요. 세 번째로 찾아간 편의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큰딸 미경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미경은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안에 든 것이 별로 없다는 걸 눈치챘어요. 엄마,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국민연금 나오잖아. 그래도 부족하시면. 미경아, 너도 애 학원비에 대출금 갚느라 힘들잖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여유가 없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 교육비에 집 대출금까지 감당하기 버거웠죠. 미경은 과일을 냉장고에 넣고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회사 가봐야 해요.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미경이 떠나고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미경이 사온 과일 말고는 반찬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장을 봐야 할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할인 코너가 보였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이 반값에 나와 있었죠. 순자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두부와 계란을 집어들었습니다. 생선 코너를 지나치다가 좋아하는 고등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카트에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싼 냉동 고등어를 골랐어요. 계산대 앞에서 순자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원이 금액을 불렀어요. 32,000원입니다. 순자는 카드를 내밀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장바구니 안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두부 한 모와 과자 한 봉지를 빼서 계산원에게 건넸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빼주세요. 네, 그럼 28,000원이에요. 순자는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마트를 나오면서 순자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같은 시각 철수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를 합쳐 20만 원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10만 원도 안 나왔는데 말이죠.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는지를요. 불 끄고 다니고 물 아껴 쓰고 냉난방도 최소한으로 했던 순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철수는 고지서를 식탁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빈 집안이 유난히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이른 아침 5시 순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결에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어요. 화면에 둘째 아들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세요? 엄마, 큰일 났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아빠가 새벽에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순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엄마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쳤어요. 머리도 빗지 않고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순자는 큰 길로 나가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는 동안 순자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백 지퍼도 제대로 잠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철수 생각뿐이었죠.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20분쯤 걸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택시비를 내고 급히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복도에 미경과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미경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순자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 지금 안에서 시술 중이에요.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순자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네, 제가 아내. 아니, 전 부인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셨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셔서 응급시술을 마쳤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미경이 얼른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해요. 혼자 생활하시기엔 위험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스트레스 관리,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죠. 특히 혼자 계실 때 또 쓰러지시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잠시 후 면회 가능하니 기다려주세요. 의사가 돌아가고 세 사람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미경이 어머니를 돌아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하신 후로 제대로 밥도 안 드시고 술만 드셨대요. 뭐? 집에서 쓰러지셨을 때 빈 소주병이 4개나 있었어요. 저녁도 안 드시고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새로운 삶을 즐기는 동안 철수는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몰랐어.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경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떨궜어요. 30분쯤 지나 간호사가 나와 면회 시간이라고 알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대 3개가 놓인 방 안쪽에 철수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철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순자는 철수 곁으로 다가갔어요. 항상 무뚝뚝하고 건강해 보이던 철수가 이렇게 약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순자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철수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뻗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1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침대 옆에 놓인 철수의 소지품 가방을 발견했어요. 민수가 급히 챙겨온 것 같았죠. 순자는 가방을 열어 안에 든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지갑, 열쇠, 안경집이 나왔어요. 가방 맨 아래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가 손에 잡혔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익숙한 철수의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날짜는 4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오늘 선을 봤다. 순자라는 여자다. 수줍게 웃는 모습이 예뻤다. 같이 살 수 있을까?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철수가 일기를 쓰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순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다. 순자가 웨딩드레스를 입으니 천사 같았다. 행복하게 해줘야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큰딸 미경이 태어난 날의 일기가 나왔습니다. 딸을 낳았다. 순자가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잘 먹이고 입혀야겠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야근을 했다. 집에 가니 12시가 넘었다.
순자와 아이들은 다 자고 있었다. 미안하다. 3년 전 순자가 감기 몸살로 아팠던 날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순자가 열이 많이 나서 걱정이다. 약국 3군데를 돌아다녀서 좋다는 약을 다 샀다. 빨리 나았으면. 순자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철수가 아무 말 없이 약을 사다 주기만 했던 날이었죠.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무뚝뚝하게 약봉지만 내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기념일 일기들도 여러 개 나왔어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다. 꽃을 사려고 꽃집 앞까지 갔는데 어색해서 그냥 왔다. 순자한테 미안하다. 백화점에서 목걸이를 봤다. 순자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는데 주는 게 쑥스러워서 서랍에 넣어뒀다. 순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자신은 철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페이지를 넘기니 최근 날짜들이 나왔습니다. 이혼 후에 쓴 일기였어요. 순자가 집을 나갔다. 집이 너무 조용하다. 혼자 밥을 먹으니 목이 넘어가지 않는다. 오늘도 순자 생각만 난다. 내가 좀 더 잘해줄걸. 사랑한다고 한 번만이라도 말할걸. 순자는 잘 지내고 있을까? 전화하고 싶지만 귀찮게 할까봐 못하겠다. 보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며칠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표현을 못해서 순자를 떠나보냈다. 정말 미안하다. 순자야, 미안해.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순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철수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철수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미경과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자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순자는 대답 대신 일기장을 꼭 안고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이 옆에 앉아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아빠 괜찮아지실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몰랐던 남편의 마음이 이렇게 뒤늦게 알려지다니.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순자는 매일 아침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미경과 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저녁에만 들를 수 있었죠. 순자는 철수의 식사를 챙기고 병실을 정리했어요. 간호사들은 순자를 보며 금슬 좋은 부부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순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미역국과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하세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일주일 사이에 많이 여윈 것 같았어요. 당신도 먹었소?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철수 도시락을 싸느라 자기 식사는 거르고 왔어요. 철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내 일기를. 맞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럽소. 그런 걸 보게 해서. 왜요? 왜 그 마음을 말로 하지 않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에서 참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소.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셨어.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약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소. 그게 남자답게 사는 거라고 잘못 배웠어.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당신한테 미안하오.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표현 못했소. 저도 미안해요. 당신이 벌어온 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철수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는 내색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했어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했죠. 순자는 육아와 살림에 지쳐도 참았던 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바깥일로 힘든데 집안일로 투정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순자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도 쓸쓸하게 웃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잘못을 되새겼습니다. 저녁 6시쯤 미경과 민수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혹시 다시?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혼은 아니야. 그럼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해. 부부는 아니지만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로.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철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각자 살면서 자주 만나기로 했다. 서로 건강도 챙기고. 미경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결합보다 더 성숙한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서로 필요하시니까.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도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병실 안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네 식구가 편안하게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철수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퇴원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이른 시간에 병원에 도착해서 철수의 짐을 챙겼어요. 간호사가 퇴원 안내문과 약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셔야 해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순자는 안내문을 꼼꼼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는 일주일 만에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이 헐렁해 보였어요. 일주일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죠. 자, 가시죠. 순자가 짐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뒤따라 걸었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 택시를 탔습니다. 순자는 기사에게 예전에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어요. 집에 가시는 거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반찬 좀 채워놓고 갈 거예요.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순자는 철수를 부축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어요. 일주일 동안 사람이 없던 집은 공기가 탁했습니다. 순자는 창문부터 활짝 열었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청소 좀 하고 반찬 만들게요.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와 시든 채소들이 들어 있었죠. 순자는 상한 음식들을 버리고 냉장고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앞 마트로 갔어요. 신선한 채소와 생선, 고기를 골라 담았습니다. 자기 집 장볼 때보다 훨씬 많은 걸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나물을 무쳤어요. 갈치조림과 계란말이도 만들었죠. 2시간쯤 지나자 반찬통 5개가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반찬들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냉장고 문에 순자는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약 복용 시간표였어요.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7시. 빨간 펜으로 크게 써서 눈에 잘 띄게 했죠. 다 했어요. 반찬은 일주일치 만들어뒀어요. 철수는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고맙소. 근데 당신. 철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살면 안 되겠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우리 각자 살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대신 일주일에 3번은 만나기로 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같이 저녁 먹고 산책해요. 철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건강 체크는 제가 할 거예요. 병원 갈 때도 같이 가고. 그건 너무 폐가 되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철수는 순자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순자도 철수를 마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예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어요. 그리고 철수가 주머니에서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매달 50만 원씩 넣을 테니 생활비로 쓰시오. 안 돼요. 저 괜찮아요. 당신 경제적으로 힘든 거 나도 알아요. 민수한테 들었소.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사실 돈이 필요했어요. 제가 갚을게요. 나중에 꼭. 갚을 것 없소? 40년 동안 당신이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순자는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저 이제 갈게요. 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철수가 뒤따라 나왔어요. 조심히 가시오. 철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손만 흔들었어요. 약 꼭 챙겨 드세요. 월요일에 봬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철수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순자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파트를 빠져나온 순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12층 베란다에 철수가 서 있었어요. 순자는 손을 흔들었고 철수도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순자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가방 속 통장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별이지만 완전한 이별은 아니라는 걸.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순자와 철수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3번씩 만났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오후 두 사람은 동네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순자는 공원 입구 벤치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으려는데 철수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철수의 얼굴에 혈색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꾸준히 약을 먹고 운동을 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진 거죠. 기다렸소?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철수는 편의점 봉지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안에 호두과자가 들어있었어요. 당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과자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단풍을 구경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이번 주 병원 검진 받으셨죠? 순자가 물었어요. 그럼요. 결과지 여기 있소. 철수는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꼼꼼히 수치를 확인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신이 식단 관리 잘해준 덕분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술 끊고 운동한 덕분이에요. 철수는 순자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예전엔 볼 수 없던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참, 다음 주 화요일에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 시작해요. 그래요? 나도 신청했소. 같이 들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도중에 순자의 친구 영숙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순자 씨. 영숙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순자 옆에 선 철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세요? 제 전 남편이에요. 김철수 씨. 아, 그러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철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영숙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혼하셨다면서요? 근데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로 지내고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도 괜찮은 관계네요. 그럼 저는 요가 수업 가봐야 해서. 또 봐요. 영숙이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벤치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앉아서 따뜻한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철수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이거. 철수는 메모지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는 메모지를 펼쳤어요. 서툰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고맙소. 덕분에 살았소.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말로 표현하는 게 어색했지만 이렇게 글로라도 마음을 전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순자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철수의 일기장 옆에 보관하려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공원을 물들였어요. 순자와 철수는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여기서 만날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시죠. 그때는 내가 저녁 준비해 올게요. 당신이요? 김밥 정도는 만들 줄 알게 됐소. 순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부엌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던 철수가 김밥을 만든다니요.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곁을 지나갔어요. 손주를 데리고 나온 할머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청년, 조깅하는 중년 남자.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있는 거겠죠?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럼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함께 있으니 좋소. 철수의 대답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관계.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조심히 들어가시오. 두 사람은 공원 입구에서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달랐지만 마음은 가까웠어요. 순자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40년의 결혼이 끝났지만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찾은 자유와 여전히 남아있는 인연. 순자는 이제 알았어요.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걸. 각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자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자신만의 공간.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밤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순자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한국 드라마 채널에서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